화요일에 안 된다. 다음 주 화요일에 안 된댔지. 이번 주 화목. 2항 정리부터 얘기를 또 시작을 합시다. 이미 저한테 들은 친구들도 있어요. 항상 뭐 비슷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2항 정리식에 대해서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2항 정리 자체가 항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친구의 n제곱꼴을 나열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게 2항 정리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스타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긴 할 건데, 일단은 연습할 겸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시작을 할게. x 플러스 y에 세제곱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 친구를 내가 진짜 전개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더하기 3배의 x가 2개, y가 1개, 다시 3배의 x 1개, y가 2개, 다시 y가 몇 개? 3개 이렇게 쓰죠.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해보면 얘를 한번 펼쳐볼게. 펼치면 x 플러스 y랑 다시 x 플러스 y 다시 x 플러스 y 이렇게 세 개가 생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x 세제곱을 만든다라는 건 여기서 x를 선택하고 여기서 x를 선택하고 여기서 x를 선택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x 세제곱이 생긴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x 제곱이랑 y는 앞에 3이 왜 붙니? 물어보면 첫 번째 거에서 x, 두 번째 거 x, 세 번째 거 y를 뽑으면 x 2개에 y가 하나 생기겠죠? 저런 방법이 몇 개 나올까 보면 x 하나, y 하나, x 하나도 가능하고 y 하나, x 하나, x 하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몇 개가? 3개가 생기더라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개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야. 지금처럼 3제곱 정도가 아니라 10제곱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양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매번 스스로 세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주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첫 번째 주머니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 주머니에서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세 번째도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3이라는 숫자가 뽑는 횟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뽑는 횟수고 여기 있는 이 두 녀석이 뽑는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횟수가 몇 번? 3번에 종류가 몇 번? 2번이 있다 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냐? 나는 이 친구를 한번 다시 써볼게. 3번의 기회 중에 y를 한 번도 안 뽑았어. y를 0번 뽑았어. 그럼 x가 몇 번 뽑혔겠어? 3번 뽑혔겠죠? y가 몇 번 뽑혔겠어? 안 뽑혔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식을 뭐 할 수 있겠다? 계속 써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계속 한번 옆에다 써볼게. 3개 중에 한 번 뽑혔어. 누구가? x가 2번이고 y가 한 번 뽑혔어. 다시 3개 중에 2번 뽑혔어. x가 한 번 뽑혔고 y가 2번 뽑혔어.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3개가 3번 뽑혔어. x가 안 뽑히고 y가 3개 뽑혔어. 이렇게 쓰면 식을 전개를 쭉 한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2항 정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실제로 숫자가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랑 B로 간다라고 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번 중에 안 뽑혔어. A가 N번, B가 0번. 다시 N번 중에 한 번 뽑혔어. A가 하나 줄었을 거고요. B가 1 이렇게 뽑혔겠죠. 이런 식으로 나열을 쭉 시작을 해요. 중요한 사실은 이쯤 됐을 때 중간쯤 되면 예를 들어 R번 뽑혔다 쳐봅시다. 그럼 N번 중에 몇 번? R번 뽑혔어. 누구냐면 A는 N마 R번을 뽑힌 거고 B가 R번을 뽑혔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더 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디서 멈춰요? N번 중에 N번을 뽑아요. A를 안 뽑고 B를 N번을 뽑는다. 이렇게 쓰면 전체를 다 나열한 거겠죠. 중요한 건 요 중간에 있는 식은 알고 계셔야 돼. 요게 이제 2항 분포로 넘어갈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왜 안 사라지냐? 여기 TV에는 남아있네? 뭐지?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일단 나열하는 식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요거를 활용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왼쪽에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친구 전개식이 이래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들을 전개하는 게 있긴 할 건데, 이거는 문제풀이 갈 때 그때나 좀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세 개에 대한 전개식은 일단은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세 녀석에 대한 n제곱 요건 이제 사망 정리일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진 않은 거라 갖다 버리는 걸로 합시다. 이항계수 성질 요거 4가지 5가지 정도 나와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생짜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예린이가 이걸 다 들었거든 나한테. 그래서 혹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에 n제곱을 가져다 표현하는 걸 쭉 썼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식을 표현하려면 a랑 b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우리 원래 저 친구를 뽑을 때는 nc 0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 뒤에 a가 n번, b가 0번 이런 식으로 뽑혔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a나 b 같은 표현들이 안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a랑 b가 뭐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1이 됐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가 뒤에가 1의 n제곱이고 뒤에가 1의 0제곱이면 결국에 nc 0만 표현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맞아요? 정말 궁금하면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1 플러스 1 전체의 n제곱은 하고 써보면 이 친구는 n번 중에 n번 뽑았어. 1을 n번, 1의 0제곱 이렇게 뽑았겠죠. 의미 없는 짓이니까 지울게요. 다시 더하기 n번 중에 한 번 뽑았어. 1을 n마 1번 뽑고 1을 한 번 뽑았어. 의미 없는 짓이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식이 여기 있는 좌변입니다.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봐. 결국에 1 플러스 1의 n제곱은 2의 n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에 대한 결론은 2의 몇 제곱이다? n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친구, 얘까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위에 거랑 차이점이 뭐야? 얘는 그대로 가고 이 친구는 퐁당퐁당 가고 있죠? 아, 부호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가 붙었어. 일단 1에 관련된 건 맞을 건데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1로 추가가 됐겠죠. 홀수 번째에만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식인 걸 확인할 수 있겠다. 1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n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친구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n번 중에 안 뽑았어요. 1을 n번 뽑고 마이너스 1을 안 뽑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친구 뭐가 돼요? n번 중에 한 번 뽑았어요. 누구를? 1을 한 번 적게 뽑고 마이너스 1을 한 번 뽑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이 홀수번 나오는 순간 너의 보호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서 나온 퐁당퐁당 돼 있는 식은 결국엔 뭐랑 똑같아요? 1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랑 똑같아요. 이 친구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 전체가 뭐랑 똑같다? 0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거 두 개는 알아야 돼. 이거 두 개는 알아야 우리가 남은 문제들을 풀든 말든 합니다. 오케이? 사실 요 내용을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유도 과정을 외우는 게 차라리 나아요. 혹시 친구가 있으시다면 친구한테 한번 하셔도 괜찮고요. 친구가 없으시다면 집에 가서 뭐 빨대나 연필 같은 거 앉혀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 설명해보는 게 더 좋아. 그럼 3번, 4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니? 라고 하면 지금 3번 친구는 이래요. 짝수들의 합을 쭉 더한 거랑 홀수들의 합을 쭉 더한 게 있는데 그 둘이 같고요. 걔네들의 최종 결론은 2n-1제곱이래.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만들 거거든요.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이 식을 가져다가 전부를 더해보자. 위아래를 더해보자. 더하면 좌변에 있는 거는 홀수는 죽고 누구만 남아? 짝수만 남겠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 자체가 어떻게 나와요? nc 0, nc 2 이렇게 계속 더해질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변은 뭐가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 어떻게 돼?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중요한 거 nc 0이랑 nc 2 이런 게 살아남은 건 맞는데 몇 개씩 살았어요? 2개씩 살았겠죠? 그러니까 저 왼쪽 식 전체에 몇 배를 붙여줘야 돼? 왼쪽 전체에 2배가 붙어 있었을 거야. 2개씩 살았으니까. 그럼 결국에 nc0과 nc2 이런 식으로 짝수만 냅두면 양변을 2로 나눈 거랑 똑같겠죠? 그럼 여기서 2를 나누면 2의 n마 1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생겨요? 짝수만 다 더했더니 2의 n마 1이야? 그럼 같은 맥락으로 뭘 해도 괜찮냐? 이 식끼리 이번에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해도 돼요? 빼도 되겠죠? 얘네들을 빼면 짝수가 사라지고 홀수가 2배 되고 짝수가 사라지겠지? 맞아?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홀수 친구들의 합도 뭐가 나온다? 2의 n-1이 표현이 될 거야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3번, 4번으로 두 개를 써놨는데 이상한 소리예요 이거. 뭔 짓 하는 거냐면 n이라는 친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맞아? n이라는 친구가 지금 여기 n-1로 끝났다는데 이 친구가 짝수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있는 n이 홀수일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n이 홀수든 n이 짝수든 결론은 뭐야? 2n-1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짝수들의 합과 홀수들의 합은 같을 거고요. 그 결론은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듣니? 이 말이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짝수합과 홀수합이 2의 n-1인 것만 알면 돼. 마지막으로 5번 얘기가 뭐예요? 이 친구 nc1, 2, nc2, 3, nc3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n, nc, n 이렇게 붙었어요. 이 친구를 사실 외워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외워서 가는 건 아닌데 그냥 얘가 정리를 해놨네. 의미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너는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왔잖아? 그럼 머릿속으로 무슨 고민하는 거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저게 표현이 되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 처음 이 친구 스타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뒤에 A랑 B가 안 붙었잖아. 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겠다? 1이 들어갔겠다 이렇게 집어넣었지. 맞아? 그럼 이 친구는 2가 붙어. 얘는 뭐가 붙어? n이 붙어. 그러면 이 친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때? nc1에 1 곱하기 1 더하기 nc2에 1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 더하기 nc3에 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기 있는 식 전체를 봤을 때 얘만 하나씩 변하고 있잖아. 이렇게 변하는 건 표현이 안 되거든요. 시그마를 뭐 쓰면 모를까?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가 하는 건 각각을 따로따로 좀 쪼개서 보는 건데 뭘 해줘야지 저게 나올까? 1, 2, 3 경 빠졌고 2가 나왔고 아 근데 이렇게까지 가긴 좀 그런데 잘 봐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연습하는 거나 하나 이렇게 알려만 줄게요. 이 친구 귀찮으면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해져요. 시그마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나올지 어쩔지 몰라 수특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K가 1부터 N까지라고 치고 그 다음 여기다가 NC K 이렇게 쓰고 여기 0부터로 쓰면 되겠다. 0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저 식을 활용해서 쟤네들도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이 친구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시그마 K가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변할 거야. 그럼 같이 바뀌는 친구들이 뭐냐면 NC K를 넣고 거기에 곱하기 얼마? K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가져다가 생각을 했을 때 얘가 2의 n제곱이란 말이야. 이 친구는 2의 n제곱에다 다른 걸 더 곱한 거겠죠. 그냥 그 표현이 이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따로 외우지 않는 걸로 할게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랑 뭐? 일단 1번, 2번은 알아야 돼. 다른 거 다 떠나도 네가 1번, 2번은 알고 있어야 뭔가 대화가 돼요. 오케이? 넘어가서 파스칼 삼각형인데 중요했던 게 있죠. 얘네들을 그림을 그려주면 쉬워요. 그림을 그려주면 뭐 풀 수가 없는 구조야. 귀찮긴 하겠지만 식을 썼을 때가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두 놈을 합치면 어디로 떨어져요? 가운데로 떨어지죠.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이란 말이야. 2C0, 2C1, 2C2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리고 다시 밑에 있는 게 3C0, 3C1, 3C2, 3C3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방금 있던 것처럼 얘네 둘을 합쳐서 가운데로 떨어지면서 숫자가 어떻게 돼요? 다음 라인으로 넘어갔으니까 앞에 숫자가 하나씩 늘죠. 그렇지?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중에 누구? 더 큰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이해를 해. 더 뭐한 거? 큰 거를 따라가야 돼. 이걸 일반화 시켜놔서 쓴 식이 누구야? 이거 쓴 거야 이거? 이게 뭐 한 거야? 두 놈을 더했어. 연속된 두 놈을 더했어. 그럼 앞에 써져 있는 숫자가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고요. R-1이랑 R 중에 누가 커요? R이 크죠?
그러니까 큰 거를 따라간다 이렇게 쓴 거거든. 이거 식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는 오른쪽과 다른 말로 하나 큰 거를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n단계 수를 모두 더하면 2n-1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친구를 전부 더하면 봐봐, 얘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기가 5단계잖아. 맞아요? 그럼 이 친구의 결론이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대요. 진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2의 4제곱이면 아니 2의 5제곱인데 이거 n단계가 여기부터구나. 1, 2, 3, 4, 5, 6단계 이렇게구나. 2의 5단계 하면 32 나오죠? 그럼 실제로 합치면 30하고도 2가 나오겠죠? 요거 체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에 여기 써져 있는 식이 따지고 보면 5개 중에 안 뽑기, 5개 중에 하나 뽑기, 5개 중에 몇 개 뽑기? 2개 뽑기 이렇게 계속 가겠죠? 맞아요? 얘네들 합치는 거 얼마나 했어요? 아까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그래서 저 내용을 활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잘 봐봐. 우리가 이항정리 스타트를 여기서부터 해서 결국에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좀 관찰하는 문제를 넘어갔었잖아. 맞아요? 이 중에 중간 거 뽑는 거는 이항 분포에서도 활용되니까 이건 모르면 안 돼. 오케이? 일단 이항 정리 문제 풀고 이항 분포를 보든가 할게요. 자, 1번 한번 보자. 이 정도 문제는 못 푸시면 안 돼요. 나에게 몇 번의 선택권이 있어요? 윤서야, 이거 몇 번의 선택권이 있는 거야? 7번 뽑을 거야. 그래서 뭘 원해? X 3개가 있으면 좋겠어. 이게 처음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고민을 해보자. 내가 뽑을 수 있는 대상은 2X가 있을 거고요. 다시 X분의 A가 있을 거야. 이 친구에게 7번을 대략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X 몇 제곱? 3제곱이 남아야 돼. 그러면 7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 친구는 늘어날수록 하나씩 올라가고 얘 늘어날수록 하나씩 빼는 거잖아. 차수를. 그럼 3이 나온다는 건 대충 얼마? 5, 2 이 정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럼 너가 5번 있고 너가 몇 번? 2번 있는다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앞에 뭘 붙여야 돼? 7번 중에 2번 그런 일이 있었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72는 1, 2에다 7, 6이니까 21 나올 거고요. 곱하기 2의 5제곱 32에다가 여기는 얼마 나오지? A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게 지금 그 개수예요. 근데 요 개수가 결국에 얼마가 나와야 돼? 42가 나와야 돼. 따라서 A 제곱이라는 친구는 얼마니? 약분하면 2가 남고 넘기니까 1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A가 얼마예요? 양수니까 4분의 1이 나오면 되겠다. 대답할 수 있죠. 이 정도 수준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잘 풀어보시고요. 이거 4번 어때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더 자주 보게 될 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보든 말든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X 6제곱 원하고 있지. 6제곱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고민을 해보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6제곱이 나올 수 있죠. 왼쪽에서도 6제곱을 만들 수도 있겠지. 아니면 여기서 이상한 거 만들고 여기서 이상한 걸 만들어서 곱했을 때 6제곱이 돼도 괜찮겠지. 그럼 케이스를 이제 한번 나눠봅시다. 잠깐 케이스 n제곱이니까 확정이 아니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가자. 이 친구의 몇 번째 항인지 모르니까 R번째 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R번째. 그럼 여기 왼쪽 거에서 먼저 시작을 해볼까?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 1 플러스 x의 제곱에 몇 제곱? n제곱을 한 거잖아. 이 친구의 일반 항은 뭐가 나와요? n번 중에 몇 번 뽑을 거야? 몰라. R번 뽑을 거야. 오케이? R번 뽑을 거고 1을 몇 번 뽑아야 돼? 당연히 n마 R번을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 x의 제곱을 몇 번 뽑아야 돼? 그거를 R번 뽑아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해서 정리하면 ncr에다가 x의 2r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치? 다시 이번에는 1 플러스 x의 세제곱 전체에 6으로 쓸게. 이 친구도 n번 중에 몇 번 뽑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똑같은 R로 쓰면 헷갈리잖아. 위에 거랑. 뭘로 할래? 문자 추천받을게요. K로 할게. N번 중에 K번 뽑을 거야. 누구를? 1을 N-K를 뽑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누구? X 세제곱을 몇 번? K번 뽑을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친구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NC K에다가 3에 X에 3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를 곱해서 뭐가 나오길 바래요? 곱해서 6이 나오길 바래요. 한번 정리해볼까? 그러면 결론은 NCR 곱하기 NC 얘 N이 아니네. 심지어 얘는 6이네요. 미안합니다. 6C K 거기에다가 X에 2R 플러스 3K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아요? 시야 알아듣고 있니? 근데 저게 X 위에 3K 붙은 거 어때요? 이거 요거 두개 곱한 건데? 아 근데 지금 저 1을 적었네요. 이거는 어차피 1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죽었어. 표현을 안 했어. 그냥 여기서도 1 그냥 죽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첫 번째 조건 한번 쓸게. 2R 플러스 3K가 뭐면 좋겠어? 6이면 좋겠어. 일단 이게 내가 원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는 뭘 원해요? NCR에다 곱하기 6CK를 하면 그게 얼마면 좋겠어? 그게 35면 좋겠어. 그럼 사실 여기서 문자를 R과 K를 모르고 N까지 모르잖아. 사실 문자가 몇 개 몰라요? 3개 몰라요. 그럼 원래 조건이 몇 개여야 돼? 3개긴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선 조건을 더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우리 뭘 좀 활용하냐면 이런 자연수 조건들을 활용을 하는 거야. 안 써져 있지만 이 친구에서도 R과 K는 뽑은 횟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두 녀석을 더해서 6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능한 거. 첫 번째로 R이 0이고 K가 2면 괜찮겠죠. 두 번째로 또 뭐 있어요? R이 1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R이 2면 안 돼요. R이 3이고 K가 얼마? 0이면 괜찮겠죠. 저 상황 말고는 존재 안 하겠지. 지금 이런 판단이 어디서 들어온다고요? 자연수에서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저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 친구가 쌩으로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겠지. 너가 0, 2 뽑혔을 때 나오는 개수가 있을 거고 너가 3, 0 뽑혔을 때 나오는 개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면 돼? 첫 번째 0과 2를 뽑혔다라고 한번 시작을 해봐. 그러면 NC 0 곱하기 6C 2 이렇게죠. 맞아요? 다시 두 번째 3,0이다 이렇게 뽑히면 NC 3 곱하기 6C 0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경우들의 항은 더해줘야 되겠지? 그치? 얘네들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그게 35가 나와야 돼 표현할 수 있겠네요. 경우가 뭐 하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NC 0은 얼마야? 1 6C 2는 얼마야? 1, 2에 6, 5니까 약분하면 3, 5, 15죠. 앞에 건 15 이렇게 나오겠네. 뒤에 건 얼마 나와야 돼요? 문제가 좀 있죠. 6C 0은 얼마야? 1이야. 그건 괜찮아. NC 3 어떻게 써요? 1, 2, 3에다가 분자는 얼마? N, N-1, N-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결론이 얼마? 35야. 이제 계산을 하자. 분모에 얼마 남았어요? 6 남았고 얘네들 이렇게 곱해져 있을 거고 15 넘겼으니까 여기 20 될 거고 얘까지 넘기면 N, N-1, N-2는 뭐가 돼요? 120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120은 뭐 곱하기 뭐예요? 2 곱하기 60이야. 60 그럼 얘 또 쪼개자. 2 곱하기 30 그 다음 뭐? 3 곱하기 10 그 다음 뭐? 2 곱하기 5 이렇게 한번 쪼갤게요. 여기 있는 거 3차 방정식 푸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여기 숫자 적당히 조합해서 연속되는 세 숫자 나오게 만드는 게 편하거든요. 5 얘는 웬만해서 혼자 있는 게 나을걸? 무슨 말인지 알아? 요거 두 개 하면 얼마야? 6 이거 두 개 하면 얼마야? 4 5, 6으로 이루어져 있죠. n은 얼마겠다? 6이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n은 얼마? 6입니다. 쓰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자, 지금 문제풀이 설명하면서 가서 그러는데 실제로 이 정도 시험에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차라리 이 친구가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네가 그냥 경을 나누면 됐거든? 근데 얘가 이거 n을 안 알려줘서 좀 헷갈린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일반항들 일단 표현을 해놓고 여기서 뭐가? 너가 6이 되려면 누굴지 그 경우를 세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거를 지금처럼 정리를 하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감이 좀 좋으면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이거 얘가 2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꼴 보기가 싫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기 때문에 2로 해당했을 때 6이 나오려면 2가 3번 있어야 되니까 3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반대로 2가 없고 3이 2번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26번 봅시다. 이거 그리고 원래 하던 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계속 2n 플러스 1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는 누구만 들어오고 있어요? 짝수만 들어오고 있죠. 짝수만.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15야. 가능한 친구를 찾아 이랬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NC0, NC2, NC3 아니 4 뭐 이렇게 가고 있었다 치자 만약에. 오케이? 그럼 요 친구를 가져다 우리가 뭐라 불렀어? 2의 n마 1 이렇게 불렀죠. 근데 지금 저 친구랑 차이점이 어디서 먼저 와요? 앞에 있는 2n 플러스 1에서 먼저 오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그냥 숫자고 얘는 무슨 수? 홀수를 얘기하는 건데 앞에 있는 친구가 홀수든 짝수든 상관은 없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n에서 2n 플러스 1이 되면 바뀔 게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바뀌면 바뀔 게 뭐밖에 없어요? 2를 쓰고 n자리에 들어있던 게 뭘로 바뀐 거야? 2, n플 1 이렇게 바뀐 거죠. 맞아요? 여기 들어갈게 2, n플 1 거기서 빼기 얼마 해야 돼? 1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결론이 얘가 뭐야? 2에 2n 제곱이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차이점 또 찾아보자. 내가 쓴 거랑 여기서 쓴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스타트를 어디부터? 2부터 하고 있어. 나는 스타트 어디부터 했어? 0부터 하고 있죠. 그럼 2nc0은 얼마야? 1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2n 플러스 1c 2부터 시작해서 쭉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친구는 2에 2n 제곱에서 빼주면 돼요. 뭘 빼주면 돼? 2n 플러스 1c 0을 빼주면 돼요. 근데 이 친구 자체가 얼마니까? 1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빼기 1만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그 결론이 얼마였다? 15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아이고 그러면 2에 2n 제곱이 얼마다? 16이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n자리 얼마 들어가면 돼요? 2 들어가면 대충 맞겠죠? 그래서 답은 2예요. 이렇게 되어 끝납니다. 식이 바뀌었다고 해도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내가 얘를 알고만 있으면 거기서 다시 유도해서 갖고 오는 거야. 이 과정이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 목소리가 안 돌아오네. 자 그러면 봐봐 7번 8번 둘 중에 니네가 선택 뭐 해줄까? 7번? 그럼 8번 너네가 해. 이제 문제가 학교 시험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나오고 그냥 초반번으로 근데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작년에 경화 확률 때 시험이 진짜 어려웠다. 진짜 많이 날아갔어요 점수가. 그래 근데 이게 사실 니네들 해봐야 알긴 하겠는데 몰라 작년에 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평균을 한 40점으로 내셔갖고 애들이 막 갑자기 그렇게 됐었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았어. 근데 갑자기 기말 때 평균이 한 60몇 나왔거든요. 애들이 점수가 30점 올랐었어 그때.
어쨌거나 요거 한번 봅시다. 원 위에 점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14개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다각형을 만들겠대.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돼. 다각형을 만들려면 점을 선택해야 되죠. 그 구조건 알지?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혹시 이각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각형의 기본 조건은 몇 개부터 시작이야? 3개부터 시작이야. 3개부터 시작해서 점 14개를 다 뽑으면 몇 각형까지 돼요? 14각형까지 가능하겠죠. 맞아요? 머릿속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원이 있고 거기서 점을 그냥 무작위로 뽑을 거야. 다각형을 만들 때 점을 뽑는 순서는 상관이 없죠. 점이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뽑을 때 뭘로 뽑아야 돼? C로 뽑을 거야. 그럼 첫 번째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삼각형은 14개의 점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3개 뽑아야 돼. 사각형은 몇 개 뽑아야 돼? 당연히 4개 뽑아야 돼.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쭉 가서 어디까지 가져요? 14각형까지 가겠죠. 맞아요? 그럼 14각형 가면 14C, 14 이렇게 가죠. 여기서 나오는 개수가 곧 삼각형 개수, 여기서 나오는 개수가 곧 사각형 개수 이런 거지. 모든 다각형의 개수를 구해래. 뭐 해야 돼요? 전부 더해야 되죠. 다 해야 돼요. 아, 미쳤어요? 전부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이거 쓰자. 14C 0부터 14C 1 이렇게 뭐가 들어가요? 14C 2, 14C 3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아요? 어디까지 가요? 14C? 14까지 가는 게 있었다 치자. 요거는 뭐랑 똑같았어? 2의 몇 제곱? 14제곱이랑 똑같았었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누가 필요 없어? 요거 3개가 필요 없죠? 그 3개만 뭐 해주자? 빼주자 이 생각이 들겠지? 그럼 너가 얼마야? 1이야. 그렇지? 너가 얼마야? 14야. 그 다음 14C2는 어때요? 분모에 1, 2, 분모에 14, 13 있잖아. 약분하면 7 곱하기 13이야. 얼마야? 91. 잘하는데 요 친구 91이야.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얘네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5, 10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 결국에 문제가 물어본 너는 뭐랑 똑같다? 2의 14제곱에서 빼기 106이랑 똑같다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참 안쓰러운 점은요. 얘가 만약에 객관식 문제면 이 내용이 들어있었을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은 주관식 문제죠. 아마도 원하는 내용이 실제 계산인 것 같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2의 10제곱이 1024야. 2의 11제곱이 2048이야. 2의 12제곱이 4098인가? 2048 2배 맞네. 4096 이렇게 나오네. 한번 더 해야 되잖아. 아직 2번이가 더 해야 될걸? 이거 2배 하면 얼마야? 1024가 2의 10제곱. 10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 13제곱. 아, 내가 해줄게. 얼마 이거? 106 빼라. 11, 12, 13, 14. 16,304, 384. 여기서 106을 빼시면 돼요. 오케이? 최종 결론 너는 16,278이다. 뭐 이 정도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실제 내신에서는 이렇게 2의 14제곱을 시키진 않아요. 이 문제가 조금 과하다. 근데 2048까지는 외우는 게 좋아요. 게임에도 나오잖아. 2048 게임 몰라요? 합치기? 나 애초에 그거 초딩 때 해갖고 이거 외울 때 되게 쉬웠는데. 그 2048 게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 칸이 있거든? 그럼 반드시 한쪽에 몰아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래로 스크롤하거나 왼쪽으로 스크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모으다가 만약에 여기 네 칸이 다 차있어 이렇게 그러면 한 번 정도 왼쪽으로 쓸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털기 한두 번 하면서 모으시면 4096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열심히 해봐. 자, 10번 볼게. 이건 좀 어려워요. 자, 이런 문제들 보시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야, 8의 25일 후는 뭐임?
그렇다고 이거를 야, 잠깐만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75제곱 몇 집 이런 걸 하시면 좀 그래요, 그치? 얘는 문제 풀 세팅이 이래요. 어차피 요일이 궁금해. 뭐가 궁금해? 요일이 궁금해. 그럼 일주일은 며칠이야? 7일이야. 7일 단위로 돌아만 간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요일을 구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렇지? 그럼 나는 요 친구를 가져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야, 8에 25제곱이라는 건 말이야. 어떻게? 7 더하기 1 전체의 25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생각을 해봐. 숫자가 아무리 커도 내가 요일을 구할 때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100일 후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100을 7로 나눠요. 나머지가 뭐 이렇게 생기겠지. 그 나머지 날수만큼 뭐 했겠어? 돌아갔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숫자 전체를 뭘로 나누고 싶은 마음? 7로 나누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 그 내용 이해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고1 때 나머지 정리 느낌은 살짝 비슷하거든요. 한번 전개를 해볼게. 야, 이 친구 전개하면 어떻게 돼? 25번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안 나온 거야. 누가? 7이 25번 다 뽑히고 1이 몇 번 안 나온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선 이 친구들이 계속 갑니다. 하나만 더 쓸게. 25C 1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7번 중에 몇 번? 24번. 그 다음 한 번 중에 한 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게 계속 가요.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가냐? 마지막에 어디? 25C 25 누구? 7을 안 뽑았고 1을 25번 뽑았어. 이런 날이 있겠죠. 맞아요? 이게 결국엔 여기 있는 숫자 전체가 너를 전개한 식일 거거든요. 얘를 계산을 하면 이거랑 똑같은 식이 나올 건데 생각을 해봐. 나는 이 숫자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야. 이 숫자를 누구로 나눈 게 궁금해야 돼? 7로 나눈 게 궁금해야 돼. 근데 넌 7이 있잖아. 그럼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아, 잘못했다. 니는 다시 들어. 이거 고1 건데 잘 들어봐. 옛날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잘 봐. 나머지라는 건 언제 나오는 거야? 안 나눠줘야지 나오는 거야. 안 나눠줘야. 안 나눠줘야? 안 나눠줘야 나오는 거야. 근데 안 나눠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약분이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봐. 식이 딱 있는데 예를 들어 x, fx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fx 더하기 뭐 있을까? 2x, f 프라임 x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었어? 어? 거기에 3fx 이런 식으로 있었어? 얘를 나눌 거야. 누구로? x로 나눌 거야. 이 생각을 해봐. 이건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져.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야. 얘 나눠져. 너도 나눠져. 얘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얘네들은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선 뭐가 생겨요? 몫이 생길 거야. 얘가 뭘 만들어요? 나머지를 만드는 놈이거든요. 나머지라는 건 우리가 이제 x분의 3fx 이거 나머지 아니죠. 안 나눠지는 대상 그 자체가 나머지잖아. 이해하십니까? 여기 있는 거 생각을 해봐. 7이 있는 것부터 해서 쭉 해서 7이 없는 것까지 됐어. 너네 전체를 누구로 나눌 거라고? 너네 전체를 7로 나눌 거라고. 그럼 왼쪽에 첫 번째 친구는 약분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발생을 안 해요. 발생을 안 해요. 발생을 계속 안 해요. 그렇지? 나머지가 계속 안 생기다가 어느 순간 생겨? 7이 하나도 없는 너에서는 나머지가 생기겠죠. 이해를 하세요? 너는 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체가 뭐가 돼요? 이 자체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날짜는 얼마냐?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결론이 1이죠. 맞아요? 아, 그러면 결국에 8에 25제곱 1이라는 건 다 해봤더니 일주일이 몇십 번 돌았겠지. 몇십 번 돌고도 한 번이 더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수요일 다음은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렇게 되어 끝나겠다는 얘기죠. 요 문제는 내가 안 풀었으면 못 풀었을 것 같아서 일단 풀어드립니다. 왜 또 그렇게 막 죽어가니? 뭘 쓰고 있었더만? 잠깐 쓰러진 거였어? 그래. 자, 이런 거 이거 빨리만 할게. 이거 별로 안 어려운 얘기인데 어때요? 5가 생겼죠? 5가 늘어나고 있죠? 얘 벌 누가 봐도 무슨 식이야? 1 더하기 5가 있고 그거를 12제곱한 식이랑 똑같은 거 알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뭐가 나와? 생각을 해봐. 얘는
12C 0에서 1을 12번 선택하고 5를 0번 선택하고 12C 1에서 1을 11번 선택하고 5를 1번 선택 이런 상황인 거잖아. 맞아요? 이 친구 자체가 얘야 얘. 오케이? 알아듣고 있죠? 그럼 결국에 저 6의 12제곱이니까 정답은 그냥 5번이다 뭐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잠깐만 3개짜리 요거는 하나 제끼자. 이건 하지 말자. 이건 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13번이랑 14번은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17번 봐봐. 이거 어때요? 이게 그거잖아. 막 수능 문제 중에 막 확통 푸는 방법하고 막 이거 다 계산해서 더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파스칼 삼각형의 일부고 여기 나온 모든 숫자를 뭐 해달래요? 더해달래요? 와우. 그럼 이제 방법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런 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얘는 쓸모가 없으니까 잠깐 혼자 뗄게. 요렇게 한 라인을 한번 보자. 오케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둘을 합치면 어디로 떨어져요? 가운데로 떨어져요. 오케이? 그럼 다시 둘을 합치면 어디로 떨어져요? 가운데로 떨어져요. 둘을 합치면 가운데, 둘을 합치면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얘가 결국엔 그거 뭔지 알지? 애니팡 같은 거 뭔지 알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마주치면 뭐가 되고 합쳐져서 떨어지다가 얘네들이 마지막에 합쳐지면 어디로? 가운데로 떨어지겠죠? 가운데 얼마야? 11C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라인들의 합이 얼마야? 11C 2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다시 이제 두 번째 라인을 또 더해야 돼요. 이 지금 필요가 없네. 지금 방금 사용한 게 했고 이제 이 라인은 사용을 안 했죠? 이렇게 맞아요? 얼마 나와요 이거? 11C 3 이렇게 나오겠죠? 나머지 친구 얼마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겠지? 지금 내가 한 게 요거 하나 했고 이거 하나 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 한 거겠죠? 헷갈리네. 이거 합치면 얼마? 11C? 7. 마지막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 11C? 8이죠? 맞아요? 야 그럼 다시 이걸 또 진짜 또 계산하기 좀 그렇지 않아? 맞아? 이 친구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붙여서. 앞에 붙여서 누가 없지만 11C 1과 11C 0이 있다고 치고 계산을 하면 이 결론은 뭐가 돼? 잠깐만 이거 8까지밖에 안 나왔잖아. 좀만 더 가볼까? 8 11C 8 4 5 좀 줄여야 되잖아. 12C로 넘어갈까 그냥? 니네가 근데 이거 선택을 해. 둘 중에 하나로. 뒤에 얘가 8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11까지 필요하죠. 8까지밖에 없어. 이거 좀 손해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가 네가 추가를 하면 0, 1, 그 다음에 9, 10, 11 해서 5개 추가해야 돼. 그걸 추가해서 계산을 하시는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어때? 이거 둘이 합치면 얼마야? 12C 3. 그렇지? 이거 둘이 합치면 얼마야? 12C 5. 이거 둘이 합치면 얼마야? 12C 7. 요 정도로 해서 양을 조금 줄여서 가는가. 그렇게 해도 이거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계산 안 하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친구 그냥 나는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이것도 진짜 싫은데. 만약에 추가하면 2의 11제곱에서 응. 빼면 되는 거예요? 추가한 거? 추가한 거 빼야 돼. 힘들었는데. 그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해서 계산하시고 위에 있는 거 뭘 빼먹었어요? 이거 빼먹었죠? 얘까지만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 못하겠다. 근데 나는 이제 확통을 빵점을 맞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 정 못하겠으면 이거 뭐 하면 돼요?
다 하면 돼요. 그렇지? C를 모를 수도 있고. 그거는 혼나야지. 이건 고1 건데. 그렇군. 그렇군.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자, 이항 정리를 한 이유는 난이도 높은 이항 정리를 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나 확률 파트 말고 뭐야 이거 여기 있네. 네. 사실은 이제 이항 분포를 하고 싶어서 이항 정리를 같이 배운 거거든요.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항 분포를 문제를 풀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 이항 분포 써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럴 확률을 구해라 이래버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했었죠. 이 친구의 스타트하는 지점 자체가 일단 횟수가 어때야 돼요? 좀 많아야 돼요. 그 다음 확률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슛을 넣는다, 넣지 못한다, 당첨된다, 안 된다 이런 것처럼 확률이 딱 두 가지만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행동일 거고요. 상황은 이래요. 이항분포 이전에 배운 내용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나온 얘기였었거든요. 이산확률 변수. 거기서 원래 어떻게 썼냐면 x가 뭐 1부터 2, 3 이렇게 쭉 가고 그거에 따른 확률을 쭉 썼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들끼리 곱하고 정리하면서 평균 혹은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으로 배운 내용인데 얘는 횟수가 늘어났단 말이지. 그래서 상황 자체가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질 거야. 동전을 던질 건데 100번 던질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걸 물어본다 칩시다. 생각을 해봐. 얘를 가져다가 만약에 확률 변수로서 접근을 한다. 그럼 확률 변수가 어떻게 나와요?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죠. 한 번도. 그래서 0번 나온다, 1번 나온다, 2번 나온다, 쭉 가서 몇 번 나온다? 100번 나온다까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될 확률이 몇 개가 돼요? 101개가 되거든요. 너무 많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우리가 이항분포 B라고 쓰고 그 친구가 100 이렇게 될 거고 앞면이 나올 확률 한 번의 시행에서만 생각하면 돼.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야, 이거 100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100번을 던져요. 일반적으로 수학적 확률로 생각을 했을 때 앞면은 몇 번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까? 100번을 던졌어. 50번 나오는 게 일단 기본이겠죠. 그런 거 우리가 기대값,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전에 있던 내용은 확률이 달라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만약 얘네들을 곱하고 다 곱해서 그걸 더하려면 눈물이 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너네들을 곱하면 돼. 그냥 생각해보니까 당연해. 뭐 이런 얘기였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내가 배지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구하는 것들만 좀 쓰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좀 너무 약해졌어요. 뭘 이제 좀 잘 못하냐면 이런 걸 잘 못 구하더라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x가 27이 될 확률 이런 걸 구하라고 했어. 이런 걸 잘 못 구하더라고. 생각을 해봐. 100번을 던져요. 그 중에 앞면이 27번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확률을 가져다 전체 경우분의 해당 사건으로 들어가시면 내용이 좀 어려워져. 전체 경우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잖아. 그걸 100번 하니까 2의 몇 제곱? 이거 쓰지 마. 2의 100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 중에 앞면이 27번 나와야 돼요. 그럼 앞면이랑 뒷면을 일단 정해놓고 걔네들을 나열해야 되겠지. 몇 번째에 나오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돼? 100개를 나열을 할 건데 똑같은 게 27개고 똑같은 게 몇 개야? 73개 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딴 식으로 구하기 좀 어렵거든요. 생각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문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크게 두 가지구나. 앞면이 나오든가 뒷면이 나오든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100번의 경우 중에 몇 번 앞면 나오면 좋겠어? 27번 앞면이 나오면 좋겠어.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21이니까 앞면은 21의 확률로 27의 확률로 나올 거야.
오케이? 뒷면은 얼만큼 나와요? 2분의 1의 확률이 남은 거 73번만큼 나왔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확률 질량함수라 부르는데 확률 질량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식이 써지는 이유 자체가 방금 전에 한 이항 정리랑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이항 분포 자체는 내용을 요거는 나중에 하나 더 기억을 해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나온 것들을 그냥 바로 좀 풀어보는 걸로 좀 할게요. 이것까지는 언급을 하고 가자. 큰 수의 법칙이 이제 지난번에 개념 수업할 때 이 정도로 설명을 했거든요. 이항 분포가 있잖아. 그 친구들의 횟수가 적당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수학적 확률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100번을 던졌을 때 실제로 안면 60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수학적으로 그게 원래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처럼 큰 수의 법칙은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수학적 확률에 다가가는 건데 요 내용을 가져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식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표현할 건데 저기 확률이 원하고 있는 내용 저거잖아. 임의의 상수 h에 대해서라고 했거든요. 상황 자체가 뭐 확률을 찾을 건데 확률이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h부터 n, x 마이너스 p, h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요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이런 문장 있지? 요 문장. 이 문장을 보고 얘가 큰 수의 법칙을 얘기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맨 뒤에서 문제가 한 두 개 정도 있을 건데 그냥 그때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시험에서도 저걸 그렇게까지 자주 내는 편은 아닙니다. 쟤를 보면 큰 수의 법칙을 떠올리기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바로 문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자. 18번부터 풀 거거든요. 지금 이 친구 참 착하죠? 뭘 줬어요? 확률 질량함수를 줬어요. 그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항 분포를 따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하는 얘기는 전체 몇 번? 10번을 할 건데 그 중에 x번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란 말이야. 전체 10번 할 건데 x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시행 횟수에 해당하는 n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n은 그냥 10번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뒤에 5의 10제곱분의 4의 x제곱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질량함수 꼴이 아니거든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걸? 10c x에서 뭐가? 5분의 4의 확률이 몇 번 있었고 x번 있었고 그게 아닌 확률은 5분의 1의 확률이죠. 맞아요? 몇 번 있었겠어? 10-x번 있었다는 얘기지.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게 결국에 얘는 4의 x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5는 몇 개 나와야 돼? 여기서 x개, 여기서 10-x개니까 합쳐서 10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10개로 표현이 돼 있었던 거다 이런 상황일 거야. 그럼 문제에서 필요한 게 p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도대체 뭐냐 이건데 10번의 행동 중에 x번 일어났다며. 그러니까 5분의 4의 확률로 일어났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쓸 때 여기 p는 얼마다? 5분의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np를 곱하면 얼마? 8 그게 내가 찾고 있는 정답이야 생각할 수 있겠죠. 나와 있는 식들 보고 알아볼 수만 있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봐봐. 이런 거 어디 갔니? 이런 걸 봐봐. 이 친구 바꾸는 것만 해볼게. 60c x야. x번 일어날 거야. 딱 봐도 어떻게 써줘야 돼요? 6분의 1의 확률로 몇 번? x번 있었을 거고. 그치? 그 다음 6이 맞지? 6분의 5의 확률로 몇 번 있었다? 60-x번 있었다 이 소리겠죠? 여기 b를 표현을 할 건 뭐예요? 시행은 60번 했고 확률은 얼마? 6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났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나와 있는 질량함수 보고 이항 분포 찾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가서 이 정도는 하나 봐볼까? 21번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거기에 대한 확률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갑자기 y에 대한 확률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이런 이항분포를 갖고 너네가 이건 자신이 있어. 평균 분산은 잘 구해. 근데 저런 p가 1보다 작다 이런 걸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우리가 이 친구를 표현하러 들어가야 되겠다. 확률 변수 x가 1보다 작을 확률을 표현하자. 그럼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돼? p x가 x가 될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겠지. 맞아요? 확률 질량함수 표현부터 알아야 돼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야? 몇 번의 시행 중에? 4번의 시행 중에 몇 번? x번 나올 거야. 그렇죠? x번 나올 건데 p의 확률로 x번이 나오고 p가 아닌 1-p의 확률로 4-x번이 나온다. 이게 기본 세팅이겠죠? 그러면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은 경우 뭐밖에 없니? 확률 변수는 어디서부터 스타트 하겠어?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얘가 하는 말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뽑는다 이 얘기잖아. 맞아? 그럼 그 경우가 한 번도 안 일어나려면 다른 녀석은 0번 일어났다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얘가 하는 말 자체가 곧 뭐랑 똑같아? p x가 0이 될 때 이거는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그럼 x가 0이 된다고 하니까 얘가 0이 됐대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너는 4번 중에 안 됐어 그런 일이. p의 확률이 몇 번? 0번. 1-p의 확률이 몇 번? 4번 일어났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결론이 얼마야? 그 결론이 625분의 1이야. 어차피 이 친구 1이잖아요. 이 친구도 1이잖아. 1-p가 얼마겠니? 625는 뭐의 4제곱이야? 5의 4제곱이죠. 이 친구 5분의 1의 4제곱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1-p가 5분의 1 이 소리겠네? 그쵸? 그럼 결국에 너가 말하는 p의 확률이 뭐예요? 5분의 4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먼저 찾아요? 그게 일어날 확률을 찾았어요. 다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을 해보니까 5분의 4의 확률로 나온대요. 그럼 두 번째에서 이제 시행을 몇 번으로 줄여? 3번으로 줄였죠. 확률은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변수 y에 대해서 이 3,5분의 4를 따르고 있고 내가 찾는 상황 자체가 이번엔 1보다 큰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3번을 시행할 건데 몇 번? 3번 시행할 건데 1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몇 번 있어요? 1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지. 3개를 다 쓰긴 좀 어때요? 귀찮죠? 근데 어차피 3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안 나오거나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전체 4개밖에 없단 말이야. 차라리 1보다 작을 때 0번일 때를 구해서 빼는 게 편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 여기서 말하는 p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은 결국에는 p y 1에서 빼는 거랑 똑같죠. p y가 0이 될 때를 빼는 거랑 똑같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 어떻게 계산해요? 1에서 뺍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안 나왔어. 뭐가? 5분의 4의 확률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거 아닐 확률 5분의 1의 확률이 3번 나오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친구 계산하면 1-3C0은 1이니까 무시하고 5의 4제곱도 사라질 거고 5분의 1의 세제곱은 125분의 1이겠죠. 오케이? 이 친구가 하는 말은 결국에 125분의 얼마? 12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죠 지금? 그래서 너가 찾고 있던 확률은 이거야. 어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를 되게 못하더라고. 이 P를 되게 못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이항분포는 스타트가 0부터예요. 오케이? 잘 모르겠어? 어디가 이해가 안 될까? 중간에 놓쳤어요 사실. 그랬군. 자, 그 다음 23번 한번 볼게요. 참, 23번을 먼저 보자. 이 친구 어때요? 이제는 평균의 제곱의 평균으로 넘어갔죠.
자, 이 친구를 알고 있다. 그리고 너를 갖다 줄게. 나한테 필요한 건 시그마야. 이렇게 했어요. 혹시 몰라서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물어보는 것 자체는 결국엔 2배의 시그마 x랑 똑같은 얘기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시그마 x를 구하면 끝나는데 이딴 놈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그것만 아시면 됐어요. 자, 그럼 2x랑 vx 한 번씩 구하자. 일단 2x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당연히 두 놈을 곱하니까 4분의 1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vx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vx는 4분의 1에다가 그거 아닌 거 4분의 3이고 거기에 n까지 곱하면 나오는 거 맞죠? 결론이 16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네. n 이렇게. 근데 vx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뭐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빼야 되겠죠? 평균의 제곱을.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에는 16분의 3n에서 쭉 모르는 거 써져 있고 빼야 돼요. 얼마 빼야 돼요? 평균을 제곱한 걸 빼야 돼. 평균 제곱하면 얼마야? 16분의 1 n제곱이죠. 그래서 이 친구 16분의 1 n제곱이구나 이렇게 한번 쓸게요. 넘기면 16분의 4죠. 맞아요? 자, 이 친구가 아니네. n제곱이네.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6분의 1 n제곱에 더하기 16분의 3 n 이렇게 쓰고 그 친구가 2x의 제곱이다 쓸 수 있는데 그 결론이 아까 얼마였어요? 153이네. 이게 153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뭐 해야 돼요? n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이를 시작해야 되겠네? 그렇죠? 앞에 16 들어있는 거 싫어서 이 친구 이렇게 합시다. 153 일단 넘기고요. 양변에 16을 곱할게. n제곱 먼저 나오고 더하기 3n 나오고 빼기 어려운데? 153 곱하기 16을 해야 돼요. 해야 되나? 일단은 쓸까 그냥? 153 곱하기 16 그게 얼마? 0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대단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걸 또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 정도로 난 만족할게요. 얘네들 어떻게 쪼개야지 3 정도가 나올까요? 대충 비슷하게는 쪼개야 되겠죠? 맞아요? 153 잠깐만 소인수분 해볼까? 153은 5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51 이렇게 나오지? 51은 더 안 쪼개질 것 같으니까 16 곱하기 3 얼마야? 3으로 시잖아요. 뭐가요? 50. 그냥 이 정도만 잠깐 해놓을게. 16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6, 3, 18에다가 48 나오죠? 맞아요? 그럼 이쪽 있는 식이 어느 정도로 표현되냐면 n제곱 더하기 3n에다가 빼기 153 대신에 51 곱하기 3 곱하기 16 해서 48 이렇게 써도 되죠? 맞아요? 야, 그럼 51이랑 48은 얼마 정도 차이나? 3 정도 차이 나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 친구 결국엔 51이 먼저 48 다음으로 쓰면 풀마 이렇게 표현되겠네. 결국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51에다가 n 마이너스 48 그게 얼마야? 0이야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능한 n 얼마입니까? 48입니다. 찾을 수 있을 거고요. n 시행 횟수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시그마 찾으면 되지. 자, vx가 얼마야? 48을 여기다 대입을 딱 했더니 약분되고 3 남고 9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vx가 9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시그마 x는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왔겠죠? 시그마가 3이니까 그거의 몇 배? 2배만 해달래요. 답은 얼마? 3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항분포 문제도 풀 수 있구나 생각을 한번 할게요. 자, 24번 가도 될까? 24번 이항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있고 저기에 분산이 3입니다. 이런 문제들 보면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지죠. 첫 번째 확률과 두 번째 확률 이런 게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럴 내용을 찾아서 K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자 그러면 n마 1 오케이 n마 1이고 n이고 12개 분산이 3이고
자, 일단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알고 있는 조건들 표현을 할게요. 분산이 3이야. 그러니까 n, p, q를 곱하면 그게 3인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q라고 가면 헷갈리고 n, p, 1-p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하나 할게. 여기서 내가 이미 뭘 알고 있어요? n과 p에 대한 식을 하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식 어때요? 알아보기 조금 그렇죠. 이 두 번째 식을 미안하지만 써야 돼요. 어떻게? 내가 시행 횟수가 n번 있단 말이야. n번 중에 몇 번? n-1번 나오면 좋겠다는 거지 이게. 맞아요? n-1번 나오는 확률을 찾아라. 그럼 그거는 p에 대한 행동을 n-1번 했다는 뜻이겠죠? 그치? 그 다음 p가 아닌 거 다른 말로 1-p의 확률을 몇 번 했겠니? 한 번만 하고 말았겠네요. 오케이? 그거는 12배를 하고 곱하기 뭐랑 똑같아? n번 뽑는 거랑 똑같대. n번 뽑는 거 쓰자. n번 중에 n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p에 대한 행동을 n번 했을 거고 q에 대한 행동을 0번. q는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n번 하는 확률이 있을 거야. 양쪽이 똑같다 그랬죠? 오케이? 계산을 이제 이렇게 합시다. 얘는 얼마야? n번 중에 n번 뽑는 거 1이죠. 이거는 뭐랑 똑같아? nc 1이랑 똑같지? 맞아? 근데 nc1은 얼마랑 똑같아요? 그냥 n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결국 이 식이 n 곱하기 p의 n-1에다가 1-p라고 써질 거고 이 친구는 12 곱하기 p의 n제곱이랑 똑같겠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봐. p라는 친구는 뭐가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양변을 p로 나눠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를 한번 나눠볼게. p의 n-1제곱으로 나눠볼게. 그럼 좌변은 뭐가 나와요? n 1-p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우변은 뭐가 나와요? 12는 그대로 남고. 생각을 해봐. p가 n개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n-1개를 나눴어. 몇 개 남겠니? 한 개 남겠죠. 근데 우변의 p가 누구? 하나 남을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뭐야? n과 p에 대한 식 하나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니 너네? 안 괜찮아? 그래? 마음이 무너졌네? 이거를 어떻게 고치지? 난 요즘 계속 고민이네. 수투가 더 나아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수가 좀 나은데. 막 뭐 자꾸 추억 보정하고 그러셔갖고 니네 니네 수원 수투 때는 그냥 지옥이었어. 그때는 기억이 안 나? 아니, 나요. 지금 수원 딱 할 때 이맘때쯤에 뭐 하고 있었냐면 이제 삼각함수 막 들어가갖고 그래프 막 하나 마나 막 코사인은 근데 왜 파이에서 대칭이에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 이거 훨씬 쉬워요. 이거가 기호가 싫어? 네. 안 익숙한 것 뿐입니다. 연습 좀 하시면 괜찮아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n과 p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고 위에서 뭐 알고 있어요? 이런 식 알고 있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 한 번만 정리하면 n 곱하기 1-p가 얼마야? p분의 3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가 얼마랑 똑같다고? p분의 3이랑 똑같다 했지. 맞아요? 그럼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네. 이 친구는 p분의 3은 얼마? 12 곱하기 p랑 똑같아.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p의 제곱은 4분의 1이야. 오케이? 그럼 가능한 p는 뭐예요? 2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맞아요? 야, 확률이 2분의 1이야. 다시 뭐 여기다 집어넣든 해봐. 여기 2분의 1 하면 얼마야? 2분의 1 남죠? 여기 2분의 1 하면 얼마야? 6이죠? 2분의 n이 6이란 말이야. n은 얼마겠어? 1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아 근데 니네도 이거를 알아야 돼. 얘를 보고 이렇게 쓰는 게 나도 싫거든요. 나도 확통보다 그냥 수학이 낫거든. 이거 표현하기 싫기는 한데 싫어도 뭔가 꾸역꾸역 할 수는 있지 않아? 아 근데 저기 NC1 빨간 글씨가 왜 써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친구 n-1이랑 n1짜리랑 똑같죠? 얘를 이걸 바꿔. 그럼 nc1은 얼마야? n이란 말이야. n기 중에 하나 뽑는 건 n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너가 마지막에 n이 된 거였어. 알아요 그 사실? n-1이랑 1이랑 똑같은 거 알아? 알죠? 그럼 됐어요. 그래서 n이랑 p를 둘 다 구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를 쓸 수 있어요. b라는 친구는 12, 얼마? 2분의 1이야. 일단 이렇게 써놔.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를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확률을 구해라. 갑자기 이렇게 했어요. 뭐 하는 짓이니 이게? 일단은 평균과 시그마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평균 얼마야 그러면? 6이죠. 그렇지? 시그마는 얼마야? 둘을 곱한 거에다가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면 분산이잖아. 분산이 3이야? 그럼 얘는 루트 3이겠죠? 그래서 너는 루트 3이다 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이제 뭐가 됐어요? P 절대값 x-m 자리에 뭐 집어넣어요? 6 집어넣고 닫고 시그마 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루트 3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 친구 결국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1보다 작을 확률을 찾아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얘가 말하는 말 자체가 뭐가 돼? P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 상황이죠? 그럼 다시 P X가 어디부터? 5부터 어디까지? 7까지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5에서 7 사이에 들어가는 변수 뭐 있어요? 6밖에 없겠죠? 이게 너가 하는 말 자체는 뭐랑 똑같아? P 6이랑 똑같죠? 그럼 P6을 찾으래. 어떻게 하면 돼? 나 시행 자체를 몇 번 해요? 12번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12번 중에 몇 번? 6번 하면 좋겠다. 뭐가? 2분의 1의 확률을 6번 하고 그거 아닌 확률을 몇 번? 또 6번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너무 많아? 좀 빡세긴 한데 우리 이 정도 근데 이제 연습 좀 돼야 돼. 계산하면 답은 나올 겁니다. 계산은요 누군가 했고요. 2의 10제곱분에 231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K가 뭐예요? 231이겠지? 괜찮아? 근데 내가 이거 뭐 어떻게 그 구제를 해주지? 근데 응. 보지 않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게 뭔가 확률이 어려워질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써져 있는 식을 뭔가 내 언어로 해석을 해봤더니 얘가 표현하는 게 저거구나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헷갈리거든? 이거는 그냥 생으로 뭐 하는 거야? 나오는 식을 꾸역꾸역 표현했더니 답이 나와지는 뭐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해도 못할 짓은 아닙니다. 남은 거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본인들이 풀고 28번 좀 봅시다. 왜? 뒤에 거 봐가지고. 뒤에 별로 안 어려워요 그거.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텀블러 몇 개? 20개 있어. 4개는 불량이야. 상자는 50개 중에 2개가 불량이야. 여기서 이제 이항 분포를 실생활 문제를 풀 때 좀 중요해지는 포인트인데 항상 확률 변수를 잘 잡아야 돼요. 확률 변수를 너가 설정할 땐 되게 잘 잡아야 돼.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거 자체가 확률 변수 누구로 잡으라고 알려줬어. 텀블러 상자 모두 불량품이 아닌 상품이어야 되거든요. 둘 다 불량품이 아니어야 돼. 그럼 저거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 B, 이항 분포가 필요해요. 결국에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해야 돼요. 모두 불량품이 아니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불량품이든가 이거밖에 없겠죠. 경우 4개로 보면 안 돼. 상자는 불량품이고 아니고 그 다음에 물건도 불량품이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모두 불량품이 아닌 경우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불량품인 경우 이렇게 가자. 그럼 내가 1000개의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만드는 횟수 자체가 1000번이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시행 횟수가 1000번 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확률이 뭐야? 20개 중에 4개로 뭐가 됐대요? 분량이 됐대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은 20개 중에 4개 약분하면 5분의 1의 확률로 분량이죠. 맞아요? 다시 분량이 아닌 건 얼마예요? 5분의 4의 확률로 분량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상자 50개 중에 2개가 분량이야. 그러니까 50개 중에 2개, 다른 말로 25분의 1의 확률로 분량이야. 분량 아닌 건 얼마야? 25분의 24, 그 확률로 분량이 아니겠죠? 나는 뭘 원해요? 분량이 아닌 걸 원해요. 누가? 둘 다 분량이 아니면 좋겠어. 그럼 너도 분량이 아니면서 너도 분량이 아니어야 되잖아. 얘네들을 뭐 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면 얼마 나와요? 125분의 24 곱하기 4는 얼마지? 24 곱하기 4는 4, 4, 16이다. 너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한번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00번을 시행했을 때 둘 다 분량이 아닐 확률은 125분의 96이야. 계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따른 뭘 찾아라? 1을 찾아라. 뭐 이 정도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평균을 구할 때는 뭐 하자? 이 친구는 이거죠. 2배의 2x에다가 빼기 얼마까지? 50까지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나 np 알고 있으니까 2x 먼저 구해봅시다. 2x 얼마예요? 둘이 곱하면? 약분하면 125랑 1000 약분하면 8 남죠? 8에다가 96을 곱해야 돼요. (768개겠네) 그럼 평균적으로 768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얘기겠죠? 근데 너무 많이 분량을 내는 거 아닌가? 자, 768을 갖다 대입하고 2배 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얼마지? 8 곱하기 96이 768인 거죠. 1536에서 50개 빼야 되거든요. 1486 이렇게 나오네. 1486이 정답이다.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겠죠? 어때요? 할만합니다. 실생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것도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난이도 높아서 같이 하고 이거는 다음 테스트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 비슷한 걸로. 요 문제가 이제 왜 좀 중요하냐면 변수를 잘 잡아야 돼. 변수를 잘 잡아야 돼. 잠깐만 얘가 맞나? 내가 생각한 게 5, 3 좌표. 얘가 지금 좌표를 x라고 했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들이 뭐가 어렵냐면은 내가 하는 행동은 뭐야? 동전 던지기야. 동전이 맞니? 동전 던지기야. 동전을 던지는 걸로 변수를 생기는 게 편하거든요. 원래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올래 뒷면 나올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앞면이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쭉 해서 몇 개까지? 10개 나오는 것까지 가겠지. 근데 문제는 얘는 좌표를 x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좌표를 표현하려고 생각했더니 동전의 앞면 뒷면이 좌표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어떻게 미치나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내가 생각하기 편한 변수 먼저 세울게. y라는 변수를 먼저 새로 세워요. 근데 이 변수는 누구냐면 앞면의 개수로 가자. 뭐? 앞면 개수로 가자. 오케이? 그러니까 너가 생각을 해봐. 동전을 던져서 얘가 좌표가 어디 있을지 변수를 생각하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 구하는 거 쉽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되니까 요 y를 가져다가 우리는 앞면 개수야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y에 대한 이항분포 b는 어떻게 세워지냐? 시행을 몇 번 해요 내가? 10번 던져요. 그치? 10번 던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10, 이렇게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앞면 개수잖아.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때요?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y라는 친구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x인데 이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10번 던지고 생각해보니까 동전은 2분의 1이네? 그럼 걔네들의 평균은 얼마야? 5네? 정답 5 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가져다가 나는 누구로? x로 바꿔야 돼. x로 바꿔야 돼. 그럼 x는 y의 영향을 받죠. 맞아요? 그럼 x가 어떻게 결정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 3만큼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y번 앞면이 나오면 3y번 앞으로 갔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몇 번 뒤로 가요? 마이너스 2만큼 뒤로 가요.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가 마이너스 2인데 도대체 몇 번 뒤로 가냐 생각해보면 10번 중에 y번 뺀 만큼은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새로운 변수 y를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고요. 시험 나올 때 뭐 이런 식이야. 이거 해놓고 동전을 던져갖고 지금은 다행히 동전이 2분의 1이잖아. 주사위 던져서 5가 나오면 이렇게 가. 그럼 여기가 6분의 1이 돼요. 갑자기 확률이. 그리고 걔네들을 한 바퀴를 돌려서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확률을 구해고 이렇게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막 그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표현이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가 돼요? 계산하면 얼마야? 5y에다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표현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풀렸어요.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이 x지. 근데 나 x는 몰라. x에 대한 양은 모르겠어. 근데 이 친구는 따지고 보면 이 5y에다가 마이너스 20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끝나네요. 5배 붙이시고요. 마이너스 20까지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뭘 알아요? 이 y를 구할 수는 있지. 이 y 얼마야? 5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5를 가져다 딱 집어넣으면 얼마? 25 빼기 20이니까 결론이 얼마 나와요? 5가 나와주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하고 끝나는 거고 이게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그냥 풀어서 이거 답이 5니까 5다라는 행동을 해버렸어. 그럼 본인은 이제 인생이 망해요. 얘를 이렇게 갔어. 틀리질 않았어. 운이 좋아서. 몰라 이 사실 자체를. 그럼 나중에 언젠가 반드시 틀리는데 시험 때 틀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또 얘가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건데 이제 생각을 해봐.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이야.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10번 던지면 앞면이 몇 번 나와? 5번. 뒷면 몇 번 나와? 5번 나오겠죠. 평균적으로 5번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럼 앞면 5번 나오면 15만큼 앞으로 갔겠지. 뒷면 5번 나오면 10만큼 뒤로 갔겠죠. 그럼 좌표가 어디겠어요? 5겠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게 시행의 수가 늘어난다든가 확률이 바뀐다든가 하면 문제가 굉장히 헷갈려져요. 오케이? 이 정도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몇 개 하면 수업 대충 끝날 건데 이 정도 31번부터 해서 31, 32 구조만 좀 보고 끝낼게요. 문제가 웃겨요. 이게 딱 나와 있어. 이 친구가 1에 가까워진대. 결국엔 대수의 법칙, 그러니까 큰 수의 법칙이 적용될 때 이 얘기죠. 큰 수의 법칙이 적용될 때 그게 나올 확률을 찾아 이랬어. 주사위 몇 개 던져요? 3개 던져요. 오케이? 몇 번 시행할 거야? n번 시행할 거야. 근데 그 주사위가 다 같은 눈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너의 시행 횟수는 n번이고 주사위 3개가 같은 눈이 나오려면 1 쭉 나오는가 2 쭉 나오는가 3 쭉 나오는 이런 경우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확률이 어떻게 돼? 첫 번째 주사위가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야? 6개. 두 번째도 6개. 세 번째도 6개죠. 맞아요? 알아듣고 있니? 그럼 전체 확률이 뭐가 돼요? 전체 경우가 뭐가 돼? 6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오케이? 6의 세제곱 중에 이 31번 맞지? 6의 세제곱 중에 가능한 경우가 111, 222, 333, 444, 5, 6, 6, 6 이거잖아. 그래서 몇 가지? 6가지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36분의 1 그게 내가 찾고 있는 확률이야 이 문제거든? 근데 이 문제 니네한테 그냥 내면 어때? 이게 생각을 해봐. 이거 쭉 읽었어? 여기서부터 분명 매몰되거든요? 뒤에는 요 모든 문장이 있지. 나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P를 어떻게 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임의의 양수 H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큰 수의 법칙이 적용될 때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편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여기서 n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안 찾아도 돼. 그냥 이건 큰 수의 법칙이 적용될 때 그냥 너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을 사용해도 돼. 그냥 이 뜻이야. 그러면 3개 주사위 중에서 3개가 전부 같은 눈이 나오는 건 생각해보니까 6의 세제곱 중에 6가지밖에 없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문제는 실제 풀이가 이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정답이 저거 1. 6의 세제곱은 알겠는데 숫자가 6이 111 나오거나 222 나오거나 해서 그 경우 6개. 그럼 32번 봅시다. 굉장히 그냥 쉬워요. 뭔가 좋죠. 이거 이상한 문제거든요. 그냥 3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어요. 그럼 1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필요한 게 이거야. 오케이? 나는 이걸 알아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돼. 봐봐. 일단 절대값을 풀어. 그럼 3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이 여기서 여기 사이겠죠. 맞아요? 여기서 여기 사이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0.05부터 어디 0.05까지겠지. 그렇지? 그럼 이 친구를 가져다 양변에 30을 곱해요. 얼마 나와요? 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 5 곱하기 30 하면 얼마야? 150이지. 여기서 150 올라오고 1.5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맞냐? 1.5 맞죠? 1.5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양변에다가 5를 또 더해줘요. 5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3.5부터 어디까지야? 6.5까지지. 그렇지? 그럼 얘가 원하는 상황 자체가 x가 3.5보다 크고 6.5보다 작을 확률이래.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질량함수 내용이거든요. 한 개의 주사위 던지는 내용이 연속이 아니잖아. 넓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3.5보다 크고 6.5보다 작은 거 뭐 있어요? 4, 5, 6 세 개 있죠. 그럼 얘가 뭐래? 4일 때, 5일 때, 6일 때 확률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시행을 30번 했을 때 4가 나올 확률은 이거야. 5가 나올 확률이 이거야. 6이 나올 확률이 이거야. 그럼 얘가 말하는 내용은 이 세 개를 뭐 해주는 거예요? 더해요. 다 더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맨 뒤가 9로 나와야 되겠지. 맨 뒤가 9로 끝나는 거 세 개나 있네. 윤서가 말하기로는 4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문제를 보고 본인들이 막 쫄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겠죠. 맞아요? 무서워요? 근데 0.05에 30을 곱하는 방법이 몰라요. 3을 곱하고 적는 상관없어. 이거 그냥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어떻게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맨 뒤에 있는 33번 문제도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 해놓는 거야. 오케이? 이런 분포다. 그러니까 이거 찾아라. 그럼 x 범위 찾고 그 범위에 나온 걸 뭘 찾으라고요? 이거 표를 한 거라고. 나 심지어 이게 웃긴 게 이거 그냥 진짜 니네 그거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 겁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 얘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 이런 과정으로 대충 계산했더니 이 정도 나오던데 이거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정도 나오던데? 그럼 너는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위에 봐야 돼, 아래 봐야 돼? 아래 봐야지. 문제에서 이거 표만 정리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건 여기서 찾아오야 이 정도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정도 하시면 2학년부터 얘기는 끝이 나고요.